자, 이번 시간에는 백내장 수술 후에 가장 또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인 안내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65세 남자 환자인데요. 왼쪽 눈에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을 하셨어요. 한쪽 눈밖에 볼 수 없는 오른쪽 눈만 가진 분인데 그걸 이제 라스트 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유일안이라고도 하는데 그 타병원에서 수술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백내장도 꽤 심했고 한쪽 눈밖에 없으신 분은 그쪽 눈이 잘못되면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사실은 좀 의사도 부담스럽죠.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굴절치나 이런 걸 봤을 때 수술을 못할 눈은 아닌 것 같은데 당뇨가 있으시면 동공이 또 커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회복도 더딜 수가 있고 각막 부종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망막의 부종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녹내장 치료도 받고 계신다고 하죠. 왼쪽 눈은 지금 보면 각막에 전반적으로 혼탁이 있고 하얗게 변색이 되어 있죠. 투명성을 상실한 거죠. 그리고 각막에 혈관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혈관도 많이 생겨서 볼 수 없는 눈이 됐고 오른쪽 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른쪽 눈도 보면 가운데 이렇게 뿌옇게 혼탁이 많아져서 지금 보면 시신경만 살짝 볼 수 있는 정도로 백내장이 심해요. 수술을 해드려야겠는데 저는 또 단암만 있으신 분들 수술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수술은 어렵지 않게 뭐 그렇게 문제 없이 깔끔하게 잘 해드렸고 뒤에 이제 보면은 그 수술하기 전에 망막에 신호가 잘 가지 않아요. 백내장이 심하면 이렇게 OCT를 찍어도 망막이 잘 보이지 않는데 잘 보면은 요 밑에 약간 이렇게 망막 하액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아, 망막 기능도 좀 좋지는 않구나. 지금 이쪽 눈을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남들만큼 1.0을 쨍하게 보시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이 망막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백내장을 걷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조심스럽게 시행을 했죠. 각막 내피세포는 2746개로 괜찮아서 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술 후 1일차에 각막도 굉장히 생각보다 부종이 별로 없고 수술은 잘 됐는데 밑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농이 찼어요. 이게 고름이 찬 건데 이렇게 축농이 되면 안내염이라는 걸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눈에 균이 침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인데 처음에 수술 직후에는 꽤 잘 보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잘 안 보인다. 근데 눈을 좀 자주 비비셨어요. 수술하고도 눈을 비비면 안 되는 이유가 상처가 덧나는 걸 막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상처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비빔으로써 그 눈 주변에는 여러 가지 상재균, 정상적으로 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눈에 침투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 물 넣지 말라 하는 이유가 괴롭히기 위해서 씻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감염 방지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생제도 넣고 하지만 외부로부터 균이 침투하는 소스를 차단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비비는 게 좋지가 않고 또 하나는 수술할 때 아무리 무균 상태에서 하더라도 또 병균이라든지 이런 게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통 다음날 염증이 생기면 안내염이라고 하는 감염성 질환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비특이적인 그런 염증인 경우는 스테로이드만 써도 좋아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농이 차게 되면 일단은 안내염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초음파 결과를 봤더니 다행히 그 뒤쪽에 유리체 쪽은 비교적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어서 아직 염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보통 안내염은 수술 첫날 생기기보다는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 더 많이 발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점점 증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보통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에 생기게 된다. 보통 다음날 바로 생기는 거는 일반적으로 타스라고 하는 톡식 엔티리어 세그먼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경우는 비감염성인데 2, 3일째 생기면 감염성인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첫날이지만 감염성을 좀 의심을 했던 이유는 이 전방 축농 때문이죠. 저는 바로 항생제 주사를 놨어요. 눈 속에다가요. 방코마이신과
그리고 세프타지딤이라는 눈의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에 잘 듣는 항생제를 눈 속에다 직접 주입을 하는 안내 주입술을 시행을 했죠. 수술 후 다음날 바로 주사를 했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술 후 3일째 보면은 이 농이 조금 줄었고요. 이렇게 점점 없어지고 깨끗해지죠. 수술 12일 차에는 지금 처음에 망막이 잘 보이지 않다가 유리체 쪽에 약간의 혼탁이 있다가 지금 수술 후 5일차 때 조금씩 맑아지고 있죠. 그리고 12일차에 많이 맑아졌죠. 시력도 보면 0.03, 0.2, 0.5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 시력이 0.15였는데 0.6까지 좋아졌어요. 이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운 이유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망막 하액이 여기 밑에 이렇게 있었죠. 이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력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 시력에 영향이 없으신지 좋아지고 있고 핸드폰 글씨도 잘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지먼트를 더 해드리면 더 좋은 시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염이 지금은 굉장히 럭키하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빨리 컨트롤이 됐는데, 그래서 백내장 수술 후에 다음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날 만약에 감염이 있으면 바로 즉각 대응을 했을 때 감염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놓치게 되면 이 균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항생제를 투입해도 이 균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딜 수가 있고 아니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내염은 초기에 응급 대응이 정말로 중요하다. 안내 그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주사를 하더라도 또 너무 늦었거나 또는 이 주사에 듣지 않는 내성균일 경우는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해서 뒤쪽에 보셨던 이 유리체를 제거하는 그런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응을 잘 해줘야 눈을 살릴 수가 있고 시력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내장 수술 후에 대부분 다 잘 보시고 이상이 없지만 아주 드물게 이런 안내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약 1000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건 수술이 잘못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처음에 잘 보였다가 시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눈이 굉장히 통증이 심해지거나 또 충혈이 심해지는 경우, 이 세 가지 사인이 있을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아주 잘 됐고요. 믿고 방문해 주시면 또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